어, 레이저에서 이렇게 빛의 중폭 구조를 만들어 주는데 방송위선들이 이렇게 수없이 자잘하게 있고요. 이거를 상위 구조로 하나로 합쳐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형식의 EUV 장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레이저 가공기, 용접기에도 이 동일한 기술을 자잘한 것들을 선두로 광선미선을 많이 배치를 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선이 한 개씩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 선이 여러 개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상위 구조로 올라갈수록 도로를 얘기한 8차선으로 만들어주는 선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빛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중간에 어떤 그 빛의 중폭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광선미선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거나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두터운 부분 만들어서 빛을 증폭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상위 구조로 올라갈 때 선을 여러 개로 광선미선이 하나다 그러면 이렇게 상위 구조로 올라갈수록 많은 전기를 많은 그 빛을 수용을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증폭을 시켜주는 거죠. 선 자체를 많이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8차선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선을 많이 배치합니다. 상위 구조 올라갈수록 많은 데서 들어오는 광선 빛을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는 서로 굵기가 틀린 여러 개의 광선미선을 배치해서 좀 더 펄스 방식으로 빛을 증폭시키는 구조를 가졌다면 EUV 장치가 레이저 가공기, 용접기, 시각 기술을 반도체 시각 기술에 들어가든지 공격기에 사용하든지 이런 기술을 가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호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라우터 방식이죠. 수많은 새끼 라우터들을 둬서 무선 통신이나 유선 통신을 담당하기. 유선 통신도 똑같아요. 무선 통신도 똑같고요. 담당해서 아파트다 그러면 하나당 몇 개씩을 집을 5개씩 담당하는 무선신을 담당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상위 구조가 있고 상위 구조에 보고하는 구조겠죠. 신호를 총합해서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몇 단계로 하시든 건 회사에 알아서 하시고 이게 이제 무선통신기기면서 동시에 유선통신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유선과 무선을 결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제 지역이 뭐 중거 양충당이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유선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무선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CCTV다 그러면 CCTV를 사방대 설치를 해 가지고 큰 CCTV가 있고 작은 소형 카메라 같은 CCTV가 있어서 그래서 무선으로 송수신 구조를 가지는데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암구, 인식 코드죠. 거기 전화번호 부여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무선으로 처리를. 이거는 유선으로 처리를 해주고 무선으로 처리 이런 구조를 통해 송수신 관계를 가지고 이해하고. 여기서 신호가 유선을 통해서 채팅 방식으로 노트북 화상 채팅 방식으로 해서 노트북으로 딱 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선과 무선을 결합한 CCTV, 무선과 유선을 결합한 라우터, 무선과 유선을 결합한 무선 통신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가령 뭐 드론이다 그러면 큰 드론에서 신호를 거기서 담당을 해가지고 작은 드론들에게 신호를 담당해주고 거기는 이제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갖추게 되고 비행체 안에는 이런 그 송수신을 여기서 무선 송수신을 담당해준 라우터, 제 방식의 라우터, 수많은 새끼 라우터처럼 무선 송수신을 담당하는 구조가 여러 개부터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드론 수천 대를 이렇게 조종할 수 있도록 한 드론당 드론 몇 개를 맡아주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이제 비행체 안에서는 유선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게 확실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방식은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반도체 안에서도 신호를 이렇게 전기를 하잖아요. 전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쪼개가지고 번개도 수용할 수 있는데 피레첨처럼 밑에 하부 구조로 머물지 않고 하부적으로 곧바로 쪼개나가는 전기를 쪼개나가서 충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여기로 얘기를 하자면 리튬이온 배터리다 그러면 리튬 배터리를 역벽 처리해서 8개 정도로 분할해주고
콘센트 방식으로 집에 콘센트 아시죠? 예,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원 공급기를 만들어서 각각 충전해 줍니다. 그럼 이 안에도 네 등분으로 이 배터리라고 합시다. 작은 배터리를 다시 네 등분해 가지고 그 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네 군데 곧바로 전류가 들어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충전이 잘 되겠죠. 그 안에도 다시 또 사각 구조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호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데 만약에 반도체다 그러면 이런 데 들어가면 신호 구조를 동서남북으로 다 들어가서 신호 구조를 만들어 네 군데로 분할해서 들어가지고 이 선은 내가 그릴 수가 없었는데 작아서 여기 몇 개의 선이 들어가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선의 굵기가 틀린 것도 들어갈 수도 있다. 몇 개의 선이 이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빈번하게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선을 몇 개로 반도체를 몇 개 들어가는 거 못 보셨죠? 예, 그것도 이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그다음 이 안에도 사각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동서남북 사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신호선이 지금 현재 제가 그려놓은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도 안에도 또 사각으로 쪼개서 똑같이 사방으로 들어가고 신호선이 여러 개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안에 그 사각도 사각으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진 반도체나 이런 게 어떤 반도체 저장 방식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 입출력 이런 것도 정기적인 입출력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이 방식인데 이런 구조를 응용을 해서 숫자를 많이 해서 안에 계속 쪼개나가서 전기를 충전하거나 신호를 출력 입력하는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부분이나 신호적인 이 기술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겹벽 처리해서 8개 정도 분할해 놓고 그 안을 다시 사각으로 쪼개면 그 네 군데에 또 전기가 들어가게 된. 그럼 사각으로 쪼갠 데에다가 나머지 일부분을 또 사각으로 쪼개주면 이런 식으로 들으면 전기가 빨리 충전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충전하시면 제 기술구제 신호도 이제 이런 처리를 하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구제에 해당합니다.